당신이 누려야 할 권리를 찾아갑니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유북한 방송에서 보내드리는 북한 인권 이야기 시간의 이혜린입니다. 고난의 행군 시기부터 지금까지 국제사회는 북한의 인도적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습니다. 국제사회 지원은 식량과 의약품 같은 물품 외에도 북한 주민들의 인권 문제를 해결하는 데까지 미치고 있습니다. 오늘은 북한의 인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제사회가 어떤 활동을 벌이고 있는지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북한의 인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주된 활동을 벌이고 있는 나라는 한국과 미국, 일본을 꼽을 수 있습니다. 이 밖에 유럽, 연합 등 여러 국가들이 북한의 인권 문제에 관심을 쏟고 있습니다. 미국과 일본은 북한 주민들의 인권 개선을 위해 북한 인권 법안을 각각 2004년과 2006년에 통과시켰습니다. 특히 미국 정부는 2008년에 끝나는 북한 인권법을 다시 승인하여 2012년까지 연장했습니다. 이 법안에 따라 미국 정부는 탈북자들을 난민으로 인정해 미국으로 받아들이고 있으며 북한 인권 개선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200만 달러의 예산도 마련해 놓았습니다. 또한 기존에 있던 북한 인권 특사직을 대사급으로 격상시켜 더 강화된 활동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북한 인권 특사는 유엔의 북한 인권 특별보고관과 함께 국제사회에서 북한 인권 문제를 주도하는 인사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미국의 북한 인권법은 2004년 3월 하원에 상정된 뒤 같은 해 7월 21일 만장일치로 하원을 통과한 데 이어 9월 28일에는 상원을 통과하였으며 같은 해 10월 18일 조지 W. 부시 대통령이 서명함으로써 발효되었습니다. 북한 주민의 인권 개선, 북한 주민의 인도적 지원, 탈북자 보호 등을 골자로 하며 북한 인권 특사 임명과 북한의 인권 개선을 위해 2005년에서 2008년까지 해마다 2,400만 달러의 예산을 쓸 수 있도록 규정하기도 했습니다. 미국의 북한 인권법은 북한의 인권 문제에 대하여 미국 의회가 처음으로 문제를 제기한 법률이라는 점에서 세계적 관심을 끌었으며 이에 대하여 북한은 미국이 북한의 체제를 전복하기 위한 환경을 조성하는 곳이라고 강하게 반발을 했습니다. 일본의 북한 인권법은 2006년 6월 23일 공포되었으며 정식 명칭은 납치 문제, 그 밖의 북조선 당국의 인권 침해 문제의 대처에 관한 법률인데요. 전문 7조로 이루어진 이 법은 일본인 납치 문제 해결에 대한 최대한의 노력, 국제적 연계의 강화, 북한의 인권 침해 상황이 개선되지 않을 경우에 선박 입항 금지와 애국한 및 애국무역법에 따른 제재 조치 등을 골자로 합니다. 한국은 2016년 3월 3일 제정되어 같은 해 9월 4일부터 시행이 되고 있는데요. 주요 내용은 통일부 산하 북한인권중진자문위원회 설치, 북한인권중진 기본계획 수립, 인도적 지원, 북한인권재단과 북한인권기록센터 설립 등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유럽연합은 유엔 총회의 북한인권결의안을 처음으로 상정했으며 북한 인권 문제를 국제문화화시키는 데 큰 기여를 했습니다. 현재 북한의 인권 문제는 국제사회의 주요 의제가 되었습니다. 물론 북한 당국은 이 같은 국제사회의 움직임을 공화국을 고립, 압살하려는 제국주의자들의 공세라고 비난하고 있지만 공화국의 문을 닫아 걸고 북한 주민들을 고립, 압살하려는 세력은 바로 자신들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네, 오늘 이야기는 여기서 마무리할까 하는데요. 자유북한 방송에서는 부당하게 고통을 받았던 인민들의 이야기들을 통해 북조선의 상황이 개선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권리를 찾는 하루가 되길 바라면서 북한 인권 이야기 시간의 이혜린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